맘대로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은 행동이 될 수가 있으니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입니다. 하이. 한두 해 전에 죽음에 좀 꽂혀가지고 되게 깊게 생각을 많이 해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죽고 싶다 이런 느낌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보통 죽음을 얘기하면 죽고 난 그 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믿고 있는 바는 있는데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한순간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때 완전히 전환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섭다, 두렵다. 근데 그 두려움의 원인과 뭐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딱 그거였죠. 모르니까. 전환이 되는 그 순간 환경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있지만 믿음은 아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만 모른다라는 믿음과 지식의 간극 속에서 혼자 끙끙 앓아맸어요. 아마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죽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즈음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였어요. 사후에 어디로 갈지 정해지기 전에 잠깐 머무는 림보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 말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영화를 하나 시작하면 진짜 너무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보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삶이 되돌아볼 가치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당장에 죽는다고 했을 때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나? 라는 영화를 보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껐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못 봤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 유일하게 그것만 못 봤어요. 또 우연치 않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떠나보낸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셔서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어서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럼 떠나보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죽음과 삶은 결국엔 너무나 밀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장례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 속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죽음은 남아있는 자들이 정말 오열을 하면서 그리워하는 죽음도 있고 어떤 죽음은 너무나 무덤덤하게 정말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죽음도 있고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삶을 생각하게 되고 떠나보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애프터 라이프 앵그리맨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뜬 드라마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막 엄청 뜨거운 반응까지는 아닌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 하면 리키 저베이스라는 유명한 영국 코미디언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 아저씨가 각본 쓰고 제작하고 다 한 드라마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진짜 좀 되게 츤데레 아저씨야. 졸라 틱틱거리고 지 맘대로 사는 아저씨인데 아내랑 엄청 잘 살았어.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 그리고 이 아저씨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틱틱거리고 막 하는데 본성이 착해. 본성이 선해.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먼저 암에 걸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보다 강할 것 같고 되게 거칠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아내가 떠나가 버리니까 삶의 의미도 못 찾고 삶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그냥 자살이나 해야겠다 이러면서 사는데 또 그렇다고 자살은 못해. 왜냐면 아내가 끝까지 살라고 얘기를 했거든. 아내가 병상에서 찍어놨던 영상편지 같은 거를 맨날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내와 마치 대화하는 듯 하면서 어찌어찌 살아가요. 시즌 1에선 결국에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삶의 의지에 대해서. 그게 시즌 3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기조인데 명확한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아저씨가 어떻게든 틱틱거리면서 살아가면서 삶을 보여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평범한 삶이야. 막 기쁘기만 한 삶도 아니고 그렇게 막
거지 같기만 한 삶도 아니야. 그냥 적당히 다 사는 거야. 각자의 애환이 있고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도 드라마에 없고 작은 마을에 작은 도시에 조금은 특이한 또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즌은 어떤 식으로 끝나냐 하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무리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죽음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죽을 순 없잖아. 어떻게든 인간은 죽어요. 죽음에 대한 고민 자체가 해결됐다 보다는 오케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삶인데, 겪어온 삶은, 경험한 삶은 그렇게 공정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뭔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바르고 올바르게 산다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야. 나쁘게 산다고 무조건 징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나쁘게만 사는 놈들이 막 성공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삶은 논리적으로 가는 거라기보다 그냥 물이 흘러가면 부딪히다 부서지다 흘러가다 하는 그냥 삶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희망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재밌어요. 근데 그 재미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뭐 큰 성공을 하고 엄청난 영예를 누리고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의 소소한 성취를 느끼는 게 재밌고,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재밌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것에 대해 동감하고 같이 움직임을 만드는 그냥 그게 재밌는 거야. 대단한 성공과 대단한 영예와 그런 거? 그거 자체는 쫓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왜냐면 행복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엄청난 성공과 만날 수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삶을 행복하게 만든 삶의 목적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수면 위에 떠 있는 오리인가 거위의 발은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그 밑에서 이 패들링하고 있는 이 발재간이 정말 괴롭기만 했다면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그럼 난 평생의 괴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일단은 내가 재밌어야지. 일단 내가 즐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프터 라이프 앵그리맨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한 대화,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한 위로, 별거 아닌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시즌 내내 이어져요. 근데 그 와중에 나오는 명언들.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품고 살아간다. 맘대로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맘대로 사는 것이 좋은 행동이 될 수가 있으니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것 같은. 어쩌면 되게 시니컬하고 별거 아닌 말인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볼 만한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 위로를 얻었어요. 나이가 별로 안 많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더 밀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와닿더라고. 그래서 애프터라이프 앵그리맨을 추천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죽음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고 삶과 죽음은 굉장히 밀접히 연결돼 있고 그 괴리 속에서 괴로워할 바에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든 행복과 가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생 전체가 맨날 행복할 순 없어요. 인간이 맨날 행복하면 아픈 거야. 잔잔한 행복이 매일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일 즐겁고 깔깔거릴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리고 매일 즐겁고 깔깔거리고 하면 또 권태라는 게 와. 사람이 프로그래밍이 참 교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먹고 싶던 스시 오마카세도 매일 먹으면 질리는 게 인간이고 스테이크 좋다고 해서 매일 먹어도 느끼하고 아무리 좋다는 것도 매일 하면 질리는 게 인간이야. 고와 저의 간극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고에서 저로 떨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만한 이 저점까지만 가는 게 결국엔 행복한 삶인데 근데 인생이 뭐 어떻게 그래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저까지도 나를 끌어내리는 게 인생인데 어찌됐든 일어나야 되잖아요. 살려면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노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전에 있었던 행복했었던 기억들이고 또는 이게 없었다면 주변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너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고 각자의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겨진 자들도 살아간다.
우린 모두 남겨진 자들이다. 소소하게 빛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게 삶이다. 반짝인다는 거는 깜빡깜빡 하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이 깜빡깜빡 하면서 그 찰나를 즐기는 게 삶이고, 그리고 그 찰나가 막 엄청나게 화나지 않더라도 내가 즐겁다고 느낀다면, 가치 있는 움직임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거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하는 건 최근에 보고 있는 코민스키 메소드라는 드라마인데, 그것도 남겨진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엄청 중요한 드라마 아니고 그냥 할 거 없을 때 틀어놓고 잔잔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연결돼 있다.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결국엔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화이팅 하시고 드라마도 한번 보시고 좋은 소소한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빠이.